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우스피스 압력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악기를 배울 때 이제 왼손이나 마우스피스에 힘을 꽉 줘서 마우스피스를 입술에 막 누르고 특히 억지로 고음을 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연주할 때 일단 첫째, 압력으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두 번째, 정확히 압력의 역할이 무엇인지, 우리 연주법의 압력의 역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 올바른 압력을 제대로 분배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왜 압력이 나쁘다고 하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지 말라고 권고하시는지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주 맛있는 도넛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 입술이 이 도넛으로 이제 비유를 하겠습니다. 도넛 가운데 뻥 뚫린 부분은 이제 공기가 나가는 구멍이고요. 그럼 우리가 고음을 불고 싶다면 이 구멍을 더 작게 만들어야 빠져나가는 공기의 속도가 이제 높아지겠죠? 그리고 제대로 충실히 연습을 한다면 우리는 이 도넛의 두께를 잘 조절해서 구멍을 더 작거나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근육이 잘 단련이 안 됐는데 고음은 빨리 내고 싶어 하고 하는 학생은 이제 다른 방법을 써요. 이렇게 쟁반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 도넛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쟁반으로 이제 도넛을 누르면 당연히 이제 도넛은 이제 납작해지고 퍼지면서 이제 가운데 구멍이 조금 작아지긴 하죠. 하지만 이 방법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두 개 있습니다. 일단 첫째, 쟁반으로 계속 도넛을 누르면 결국 도넛 자체가 망가지겠죠. 우리 입술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우스피스로 계속 입술을 누르면은 근육 조직이 파열이 되고 주법 체력이 심각하게 딸리게 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손상일 경우 신경 조직까지 이제 데미지가 오고 하면 악기를 오랫동안 쉬거나 못 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도넛이 눌리면서 자유자재로 컨트롤이 잘 안 돼요. 고음 자체는 나오겠지만 섬세한 이제 레가토나 텅잉 그리고 이제 음량 조절은 더더욱 힘들게 되죠. 그러면은 스테판 도어나 이제 데이비 쿠퍼 같이 큰 오케스트라에서 수석을 부시는 분들은 압력을 하나도 안 쓰고 연주할까요? 그건 또 절대 아니죠. 여러분, 이 사진 보신 적 있나요? 이 사진은 전 시카고 심포니 수석 필립 파커스 선생님께서 쓰신 호른 연주법의 기술 책에서 나오는 사진입니다. 압력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연습법을 시범 보여주시는 건데요. 약간 미끄러운 표면에 악기를 놓고 얼굴만 마우스피스에 대고 최대한 높은 고음을 연주하는 연습입니다. 하지만 책이 출판되고 파커스 선생님께서 주변 지인들에게 한 말이 이 사진과 압력에 대한 부분을 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악기를 연주할 때 좋은 밀착과 버징을 유지하기 위해선 자연스럽게 압력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험으로 마우스피스를 그냥 살며시 입술에 간신히 닿게 대고 버징을 해보세요. 그냥 간신히. 이게 버징이 소리는 나지만 알맹이 있는 풍부한 톤을 내기는 힘들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는 압력은 받침대 역할을 하므로 입술이 떨릴 때 그 모양을 유지하게 하는데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버징의 속도가 크게 바뀌는 고음역이나 저음역은 이제 올바르게 또 압력을 가해야 되죠. 적당한 양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건설 현장에 쓰이는 이제 차감기, 잭해머라고도 하죠. 한번 떠올려 보세요. 차감기가 작동하면 막 마구 떨리죠. 만약 팔 근육이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잭해머를 이제 필요한 곳에 제대로 못 맞추고 이제 제대로 사용을 못 하겠죠. 이 비유에서 이 압력은 팔 근육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입술이 떨리고 버징을 할 때 어느 정도 압력이 있어야 주법이 잘 받쳐지고 버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제 각 음역마다 압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고음역에선 입술의 떨림이 아주 좁은 공간에서 강렬히 떨리기 때문에 잘못된 압력은 이 버징을 방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한번 실험을 이제 해보아요.
이 마우스피스 없이 그냥 입술로만 free 버징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이렇게 free 버징을 하면서 손가락을 아랫입술에 약간 좀 대보세요. 윗입술이 계속 떨리면서 뭐 약간 버징의 질이 달라지지만 어쨌든 이제 입술이 계속 떨리죠. 버징이 멈추지 않죠. 다음은 윗입술에 손가락을 대요. 반대로. 버징이 금방 멈춰버립니다. 많은 학생들이 무작위로 마우스피스를 입술에 누를 때 아까 얘기한 장반처럼 윗입술에 압력을 많이 줘서 고음이 찔끔찔끔밖에 못 나고 체력도 금방 딸리게 되는 것이죠. 대신 아랫입술에 중음역보다 조금 더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좋은 받침대가 되고 윗입술이 더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므로 제대로 연습하면 좋은 컨트롤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저음역은 어떨까요? 저음역은 버징의 속도가 훨씬 느리지만 입술의 움직임이 굉장히 커요. 일단 예를 들어서 고음이 파리 날개처럼 작고 빠르게 움직이는 반면 이제 저음은 이제 독수리처럼 크고 천천히 움직이는 날개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역에선 오히려 윗입술에 조금 더 압력을 줘서 주법의 모양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유용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저음에선 무조건 힘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입술 주변 근육을 막 흐느적흐느적하고 연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음도 중음역이나 고음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버징과 주법이 갖춰져야 잘 날 수 있는 것입니다. 윗입술에 조금만 압력을 주므로 윗입술의 큰 움직임을 제어하고 주법의 모양을 유지하는데 좋은 받침대라는 뜻이죠. 이렇게 음역마다 압력의 지점을 바꾸면서 연습하면 자연스러운 각이 생기는데요. 아주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의 연습이 더 알차게 되면 좋겠습니다. 무지의 상태로 그냥 마우스피스를 입술에 묻어버리는 이제 나쁜 압력은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지만 정확히 압력의 역할이 무엇이고 받침대, 버징의 받침대, 입술의 받침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면 오히려 좋은 도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주도 열연하시고요. 이번 영상 내용 이제 좋아하셨다면 이제 구독과 이제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